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호화 외유성 출장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이번엔 청와대 핵심 인사에게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부탁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송 전 주필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포함한 다양한 사회 이슈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또 청와대 관계자의 익명의 연합뉴스 쪽에 알려준 보도에 의하면 송희영 전 주필이 실제 인사청탁에 관여를 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즉 그 2012년부터 15년까지는 그 고재호 사장이 이제 대우조선해양 사장이었는데 그 사람은 지금 특가법 위반으로 지금 구속 기소된 상황인데요. 작년에 그런 얘기를 청와대 쪽으로 연결을 해서 연임을 시켜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제기돼 있던 여러 가지 호화성 외유 논란부터 시작된 모든 거에 정점에 결국은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것까지 확대가 되면서 지금 의혹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예. 지금 계속 이제 나온 게 그러니까 외유성 호화 출장 그리고 부인의 진수직 그리고 명명식 참여 그리고 이제 인사 실제로 이제 그런 접대를 받고 로비를 했느냐 여부인데 이 정도 나오면 검찰에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 모든 혐의가 사실인 경우에는 이렇게 구조를 짜면 됩니다. 2011년도에 호화 외유를 갔었을 때 지금 일단 나온 거는 2억 원대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 세계를 빌려서 가서 거기서 하루에 몇 천만 원짜리 요트도 타고 그리고 그 모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칼럼 같은 거에서도 무언가 좀 대우조선해양을 유리하게 썼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조선일보 측에서는 일단 그 갔던 시점이 9월 달이고 유리하다고 보일 수 있는 칼럼은 그 전에 썼던 거다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김진태 의원 측에서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칼럼은 직접 송영 주필이 쓴 게 아니지만 다른 좀 유리한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이 고졸 신입사원들을 많이 이제 유입을 해서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라는 좀 좋은 내용의 기사들을 썼다라는 게 그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가장 큰 게 이게 인사 문제까지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게 변호사법 위반 문제하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라는 거는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부탁해줄게 라면서 돈을 받은 변호사법 거잖아요. 위반은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서 청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인사청탁. 네, 인사청탁이니까 딱 얘기가 이제 그게 사실이라면 이게 적용이 될 거고요. 알선수재는 말 그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을 제공받고 돈을 받은 거니까 지금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당연히 처벌받을 행동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 수사도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에다가 지금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이 송희영 전 주필의 가족 회사에 감사로 등재가 돼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송영 주필과 그다음에 남상태 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하고 그다음에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간에 이게 어떤 유착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 2011년에 같이 그 전세기를 타고 갔었을 때도 VVIP 2명이라고 했던 게 그중에 한 명이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였고요. 한 명이 송영 주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끈끈하게 무언가 연결이 돼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내용들, 그러니까 박수환 대표가 지금 구속돼 있는 그런 내용들과 또 연관될 가능성까지 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일단 큰 수사의 세 축이 사실 우병우 수석 수사하고 그다음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에다가 여기다 이제 최초의 우병우 수석에 관련된 그 의혹 제기를 맨 먼저 했던 조선일보 측에 지금 송희영 주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세 사람의 관계가 이미 5년 전, 적어도 5년, 7년 전에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일단 명명식 자체가 2009년도 있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외유성 출장이라고 했었던 이게 2011년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09년에 명명식에 사실 그 송주필의 부인이 직접 그 도끼로 이 밧줄을 끊는 행사를 했잖아요.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거는 통상적으로 이제 선주나 그 정도 돼야 보통 아니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과거에 한번 하신 적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언론사의 주필의 부인이 행사를 담당했다라는 건 그전에도 굉장히 끈끈한 게 있었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관계가 유지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외유성
비행기 전세기 타고 가고 그것도 뭐 호화 유람선 타고 가고 네. 아마 기자들도 이런 취재를 하는 기자들은 정말 이례적인 걸 거예요.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런 취재 방식이었는데 뭐 어찌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자 이런 사실이 알려진 게 왜 지금이냐라는 게 이제 다시 나오고요. 그럼 김진태 의원은 왜 지금 어디서 이 정보를 얻어서 하느냐? 이 뭐 다른 데서 사정기관에서 정보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진태 의원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요? 뭐 참 밝히라고 그러면 못 밝힐 이유도 없습니다만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이제는 저를 무슨 이석수처럼 이제 뭐 비슷하게 또 끌고 가려는 모양인데 적어도 수사팀에서 받은 건 아닙니다. 예. 자, 뭐 밝힐 수도 있습니다만 안 밝히겠다 그러니까 뭐 검찰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각에서는 아 그게 더 의심스럽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지금 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뭐 대우조선 해양 측 아니면 과거에 이런 자료들이 있다면 대우조선 해양 측이나 아니면 사정기관이 아니면 사실 이런 부분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기는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시점 자체가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근데 이석수 특별감찰과 관련된 수사까지 진행이 되면서 사실 우병우 수석 수사가 사실 어찌 보면 핵심이 됐었어야 됐는데 지금 자꾸 이게 뭔가 좀 넓어져가는 모양새잖아요. 예. 거기다 이제 송영 주필의 이번 소위 말하는 이 외유성 그 청탁받고 그렇게 해외 나갔던 이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그럼 결국 우병우 수석 때 관련된 이런 류의 기사들이 조선일보 측에서 이런 거 덮으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예.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예.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이제 네, 했습니다. 그게 소설이라고 하셨죠. 청와대 예. 관계자 쪽에서는. 예. 근데 김진태 의원이 어쨌건 그리고 친박계고요. 예. 그리고 지금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한 타이밍에 지금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우병우 수석에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왜 지금 나오지?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고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좀 출처를 좀 명확하게 밝히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일반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저런 정보는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예. 저런 정보를 어디서 얻어서 하필 이 시점에 저걸 터뜨려서 결국 우병우 수석에 관련된 문제 제기를 했던 조선일보 전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김진태 의원도 밝히라면 밝히겠습니다라고 하셨으면 차라리 밝히시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자, 오해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우병우, 이석수 두 인물에 대한 지금 압수물 분석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뭐 어제 쇼핑백 한쪽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은 쇼핑백 하나 분량 그리고 한쪽은 뭐 큰 박스로 몇 박스 이석수 감찰관 같은 경우 서로 너무 비교가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른바 화성의 차명 땅 의혹에 대한 부분은 압수수색에 포함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건 압수수색이 검찰의 민정수석 정도면 어디가 압수수색 될 거란 건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 이 보고 체계라는 것 자체가 민정수석에게는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외부적으로 하지만 사실 민정수석이라는 그 지위 자체가 보고받는 자리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면 자기에 대한 수사를 자기가 보고받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병우 수석이 옷을 벗고 내려와서 민간신문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뭐 특별사팀에서 일단 전격적으로 최대한 평등해 보이게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여러 곳을 다 압수수색을 했지만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는 그 정강이라는 그 가족회사에서는 텅 비었었답니다. 금고가 사실상.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리고 이게 특별사팀 출범하고 한 6일 정도 지나서 압수수색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전에 사실 말 그대로 없애려면 다 없앨 수 있는 시간까지도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봐주기수 아니냐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결정적으로 이런 문제가 터지면 제일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데가 어디일까요? 사무실이죠. 그렇죠. 근데 집과 청와대 안 사무실이죠. 들어갔잖아요. 예.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게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도 만약에 우병우 수석이 이번 혐의와 관련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민들이 믿기가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겉으로 보기에 형식적인 평등성은 확보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마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